오늘서부터는 사실 임피던스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질문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일종의 팁 같은 거 좀 알려드리고, 예, 그리고 임피던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후배님께서,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콘솔이 있었는데, 예, 외부 출연자분께서 외부 장비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때 기억이 아마 포터블 믹서로 기억이 나는데, 외부 장비를 가져오셨는데, 이 장비를 우리랑 연결을 했더니 우리 콘솔의 입력 모듈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이 이 외부 장비를 가져오신 분께 여쭤봤죠. 이거 우리 쪽에다 연결했더니 트러블 일어나고 우리 쪽 콘솔 망가졌는데 이거 장비 이상 있는 장비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전혀 이상 없다. 집에서 나는 멀쩡히 잘 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은 이 외부 악기를 가져오신 분이 거짓말 한 걸까요? 예,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모든 오디오 장비는 출력단에 버퍼 회로라는 걸 탑재를 하는데 임피던스를 낮추는 게 목적이거든요.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한 버퍼 회로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뭐 설계하기 편하게 OP앰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OP앰프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DC 옵셋이라고 들어보셨나요? DC 옵셋?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출력 버퍼용으로 사용된 반도체 회로에서 이 DC 옵셋이 깨지면 뭐 회로가 좀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부품 자체가 좀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사용하면서 주변 회로 부품에 경화가 일어나서 어쨌거나 이 출력단에 DC가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만 나와줘야 되는데 핫과 콜드가 여기에 이제 DC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럴 경우에 그럼 이 장비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 신호에서 요 교류 신호, 요 DC 성분만 제거할 수 있으면 멀쩡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용 장비들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자신의 그 입력 모듈들을 보호하고자 사실은 입력단에 DC를 블로킹하기 위한 커플링 콘덴서를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입력 트랜스를 장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콘덴서를 쓰면은 DC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거든요. 콘덴서를 써도 DC가 건너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DC가 섞여 있는 교류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 콘덴서를 거치면 이 교류는 제거되고 DC는 제거되고 이렇게 교류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트랜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DC가 있고 한쪽에 DC가 있고 그 위에 교류가 올라타 있어도 교류는 넘어오고 이 DC는 절대로 2차 측으로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얘는 그렇게 되면은 교류 신호만 뽑아서 우리는 사용하게 되고 우리 장비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분도 이 외부 장비를 가져오신 분도 집에서는 이 뒷단에 입력 트랜스나 입력 콘덴서를 가지고 있는 장비 앞단에다가 이 장비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사용하고 있는 이 콘솔은 입력
콘덴서나 입력 트랜스가 없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얘네들은 뭐 자랑하다듯이 뭐 다이렉트 커플드라고 이렇게 뭐 용어들을 쓰는데, 이게 뭐 다이렉트 커플드가 뭐 좋은 뭐 이렇게 뛰어나고 좋은 건 절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입력 트랜스나 입력 콘덴서가 없다. 즉 단점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글쎄 뭐 소자를 하나 덜 거치고 신호를 그대로 받는다가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은 DC가 유입이 되면 그대로 그 입력단이 파손이 일어나요. 입력단이 고장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결코 좋지 않거든요. 뭐 입력단에 트랜스나 콘덴서를 썼다고 해서 뭐 사운드 퀄리티가 나빠지거나 물리적 특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음감을 튜닝하기 위해서 입력단을 일부러 콘덴서나 트랜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거를 뭐 좀 포장하고자 좀 유식하게 뭐 다이렉트 커플도 이러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입력단에 DC를 블러킹 한다 그러는데, DC 블러킹 하기 위한, DC를 제거하기 위한 콘덴서나 트랜스가 없으면, 이렇게 DC가 유입이 되면 입력단이 파손이 일어나고, 이 분도 아마 DC가 새고 있었을 텐데 집에서 아마 입력 콘덴서나 입력 트랜스가 내장되어 있는 장비를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튜디오에 가져왔고 우리 콘솔에 물렸을 때는 다이렉트 커플드, 입력 콘덴서나 트랜스 없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콘솔의 입력단이 고장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 확인되지 않은 외부 장비는 반드시 DC 블러킹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하고요. 이렇게 할 때 가장 좋은 부품이 뭐냐면, 뭐 아무래도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용량의 콘덴서를 사용해도 좋은데, 트랜스포머를 쓰는 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라운드마저도 아예 분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외부 장비와 우리 콘솔 간에 그라운드마저도 분리를 해서, 서로 그라운드가 연결됨으로써 일어나는 그라운드 트러블마저도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그 트러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써서 외부 장비는 연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트랜스를 쓰느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가장 쉽게 프로용 라인용 트랜스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600대 600 트랜스죠. 600대 600 트랜스. 자, 룬달에 한번 가서 볼까요? 룬달. 저는 이제 이 프로용 트랜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신뢰도 높고 가장 물리적 특성이 뛰어난 회사가 바로 이 룬달 트랜스포머인데요. 제가 권장하는 트랜스는 요 세 가지입니다. 1544A, 그 다음에 1545A, 그 다음에 1690. 요거는 뭐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대리점이 있고요. 요 사이트 dhtsound.kr에 가시면, 여기에 룬달 트랜스 있죠? 거기에 뭐 인풋 승합, 여기에 가시면 1544A, 1545A, 그 다음에 1690 이렇게 다 팔죠. 얘네들은 보면 1544A는 이제 결선 방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결선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1대1 600대 600으로 결선하시면 됩니다. 1544A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트랜스가 워낙 작고 이렇게 핀들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 가지고 결선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기판을 보내드릴게요. 기판을. 제가 기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트랜스별로 웬만한 트랜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룬달사의 1545A라는 트랜스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직접 아트워크한 PCB 기판이고요. 1690도 가지고 있고 1544A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트랜스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기판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1690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 600대 600 트랜스들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90의 데이터 시트를 잠깐 보시면 뭐 특성도 기가 막히죠. 예. 소스 임피던스가 1kg고 부하 임피던스가 40kg일 때 10Hz에서 100kg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dB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1대1로도 할 수 있고 2대1 플러스 1 스플리팅 하는 거죠. 1대1 플러스 1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자, 이거를 DC 블러킹용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DC 블러킹용으로 600대 600으로 결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입력 트랜스들은 600대 600 트랜스들은 기호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권선을 하나 감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50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도 각 권선이 150이라고 써 있을 건데, 요 권선 하나가 요게 뜻이 뭐냐면 요 권선 요게 권선 하나죠. 요 권선 하나가 갖는 임피던스 값이 150이란 뜻인데, 요게 이제 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철심 코어라고 하죠. 자아가 잘 되는 철심에다가 이렇게 하나 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 감고, 그 다음에 출력축 하나 감고,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권선의 임피던스가 이제 155옴을 물려라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직렬로 붙이면, 예, 600대 600이 됩니다. 600대 600이 되고요. 이게 2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4배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뭐 이거는 좀 뭐 공학적인 얘기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4배가 올라가서 600대 600이 되고요. 얘네들도 이렇게 이거를 직렬로 이렇게 붙이면 600대 600 트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C 블러킹용 트랜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예, 가운데 여기에 이제 기호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을 그 점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상을 나타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신호를 넣으면 요 점 출력이 같은 위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점이 없는 거는 이제 여기상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대 위상이 나와요. 예, 점이 항상 위상이 동일한 출력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런 위상을 넣으면 여기에도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이렇게 찍혀 있다면 여기에도 같은 위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를 묶어서 내가 지금 600대 600 트랜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XLR 커넥터로 입력을 받겠죠? 네, 그러면 여기 1, 2, 3번이 있을 겁니다. 그럼 2번이 핫이니까 핫은 요 권선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콜드는 3번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그 다음에 1번은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되고, 이게 스위치를 하나, 토글 스위치를 하나 이 케이스 안에다가 트랜스를 이렇게 실장을 하고요. 트랜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를 1, 2차 간에 붙일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토글 스위치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좋겠죠. 네. 특이 스위치를 케이스에다 하나 실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 커넥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콜드가 3번으로 가고, 핫은 2번으로 가고, 1번은 이렇게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뭐 외부 악기가 꼭 뭐 프로용 밸런스 출력만 되는 악기만 오라는 법이 있나요? 언밸런스도 오겠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자, 600대 600 이게 직렬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때는 언밸런스는 RCA 단자겠죠. 이렇게 직렬로 묶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선은 플러스는 요점하고 요점이 동상이면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RCA 단자의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시고, 여기서 핫, 그 다음에 콜드, 그 다음에 접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겸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겸용으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케이스에다가 XLR 단자와 RCA 언밸런스 단자를 다 달고 밸런스 입력과 언밸런스 입력을 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저는 헷갈리지 않게 밸런스 입력 때 밸런스 출력을 하나 따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언밸런스 입력 때 밸런스 출력을 따로 두 개를 만드시길 권해드리는데, 굳이 나는 따로 쓰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겸용으로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두 개가 다 RCA 단자까지 여기에 같이 실장이 돼 있을 거고요. 케이스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는 여기랑 이렇게 같이 붙여주는 거죠. 2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는 그라운드가 돼야 되겠죠. 여기로. 그럼 3번은 어떻게 할까요? 3번은. 그럴 때는 요 3번은 접지랑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언밸런스 입력일 때는 3번을 접지랑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여기랑 붙어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붙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밸런스를 쓸 때는 요 콜드 입력을 접지되도록 하는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고요. 밸런스 입력을 쓸 때는 요거를 반드시 띄워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수를 하거나 깜빡하면
요 스위치 조작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용으로 해서 스위치를 달고 꼭 이렇게 자기가 인지를 잘 하고 쓰시면 아무 문제 없지만, 또 다른 분들도 또 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밸런스 입력 때 밸런스 출력을 가진 600대 600 입출력 박스 하나와 언밸런스 입력 때 밸런스 출력을 가진 600대 600 트랜스포머 박스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다가 외부 장비가 오면 연결을 해서 DC를 꼭 블러킹 하셔가지고, 예, 우리 장비, 그 비싼 우리 콘솔을 보호하자. 하나 유의하실 거는요, 예, 여기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이 기호에서 여기 3번 있죠? 여기가 요게 뭐냐면, 이게 이 트랜스포머를 실드한, 이 트랜스포머를 감싸고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철심 코어하고 이 케이스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탭을 하나 내서 이거를 접지를 하라고 이렇게 탭을 하나 내준 거예요. 이게 케이스만, 이 트랜스포머의 케이스만 탭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실드 케이스와 이 코어 철심도 접지를 하라고 코어 철심도 선을 하나 인출해서 이 3번 탭에다 내준 거죠. 이거는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감싸고 있는 실드 케이스와 그 다음에 철심, 코어에서 선을 인출해서 붙은 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접지는 이 코어 접지 혹은 케이스 접지는 이쪽에 붙거나 혹은 아니면 이쪽에 둘 중 한쪽에 접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우리가 어떠하게 좀 우리가 사용해 보지 않은 불확실한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확실히 접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쪽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겠죠? 네? 사진에서 보시면 요게 이 룬달 트랜스포머고요. 이 케이스가 지금 니켈 포멀로이로 이게 지금 차폐를 해 놓은 건데요. 이 케이스 안쪽에서 선을 하나 인출해서 이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철심도 선을 하나 인출해서 그 핀에다가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 3번 핀에다가, 이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 3번이 바로 그거예요. 그 3번이 코어와 케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핀이고요. 이게 접지 안 되면 노이즈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코어와 케이스도 반드시 이쪽 아니면 1차 측 접지나 2차 측 접지에 반드시 한쪽에 접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1차 쪽은 우리가 사용해 보지 않는 불확실한 장비거나 불확실한 접지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한 우리 시스템의 접지 쪽인 2차 측에 붙여주면 되겠죠.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붙여주지 않으면 노이즈 뜹니다. 아시겠죠? 꼭 붙여주세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전원 멀티탭이 쭉 연결되면서 그라운드 라인이, 그라운드를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쭉 그라운드 라인이 돼 있고, 한 점에 가서 우리 방송이 됐든 오디오용 그라운드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콘솔이 이렇게 있겠죠. 네, 우리 콘솔. 이거를 전원을 딱 연결하면 우리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라운드에 대지에 그라운드가 잡힐 거고, 외부 악기를 이제 가져온 거죠. 여기서 이제 외부 악기를 가져오면 외부 장비라 그래야 되겠죠. 외부 장비를 가져왔다. 그럼 이것도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그라운드가 우리 멀티탭으로 묶이면서 그라운드가 쭉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동전이가 이루어지죠. 네. 그러니까 외부 장비와 우리 콘솔 간에 전원을 꽂기만 함으로써도 벌써 그라운드는 연결이 되고 대지로 어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 장비가 DC를 내뿜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류만 나와야지. 네, 그래서 외부 장비가 오면 항상 제가 트랜스포머 박스를 만들어 두셨다가 언밸런스가 됐건 밸런스가 됐건 트랜스포머 박스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뭐 언밸런스든 밸런스든 우리는 무조건 밸런스만 받게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이 트랜스 박스는 요 구간은 항상 밸런스일 거니까, 요 구간 밸런스일 거니까 요 구간이 길어도 되겠죠.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박스는 항상 여기가 밸런스 출력이면 상관없겠지만 언밸런스 출력만 가진 민수형 장비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기 구간은 이제 짧게 숏,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 롱,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목적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DC를 제거해서 DC를 블로킹해서 우리 콘솔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언밸런스인 경우에는 밸런스로 바꾸어서 전송해서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우리가 상쇄시키자. 그래서 깨끗하게 신호만 받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잘못 연결하면 이게 우리 콘솔 입력단이 이 장비에서 DC가 새어나오면 파손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쓰자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이제 그라운드 스위치를 제가 여기다 이제 달아주라 그랬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1차와 2차 간에 지금 오디오 그라운드가 1번 핀이고 여기도 1번 핀이 이게 연결이 돼버리면 그라운드 이렇게 붙여져 버리면 그라운드 루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라운드 루프를 발생시키지 않게 이렇게 띄워줘야 되겠죠? 예,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버리면 이게 붙여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케이스 안에다가 트랜스포머 1차 측과 2차 측의 그라운드를 서로 붙일 것인가 뛸 것인가 하는 이 토글 스위치를 밖에다 달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뭐 아니면 뭐 한 개 정도는 뭐 귀로 거의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원칙은 띄워주는 게 이게 원칙이죠.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비라거나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패시브 장비라거나 아니면 내장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비다. 뭐 심지어는 뭐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폰을 연결한다, 핸드폰을 연결한다. 이거는 우리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되지 않죠. 여기가 없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물론 트랜스를 썼기 때문에 여기를 이럴 때는 붙여줘도 되고 띄워줘도 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붙여주면 이 외부 장비가 어디에도 그라운드 되어 있지 않다가 이렇게 이 스위치를 붙여주면 1번 핀을 통해서 우리 콘솔 통해서 이렇게 접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붙여주는 게 뭐 안 붙여줘도 되고 붙여줘도 되지만, 붙여주는 게 혹시라도 접지가 안 돼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지를 해주는 게 여기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부 장비가 지금 배터리로 구성될 때는 어디에도 접지가 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또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시스템이 그라운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요거는 이제 오디오 그라운드, 오디오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따로 뽑았고, 하나는 여기다 그냥 일반 전원을 사용하는 일반 전원 그라운드. 그래서 안에 전원이 오디오 전원과 일반 전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외부 장비를 일반 전원에 갖다 꽂은 거예요. 일반 전원에. 그러면 이 장비는 이쪽 그라운드에 일반 전기의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요 녀석과 요 녀석에는 같은 데서 내려왔지만 분명히 미세하게 전이차가 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 그라운드를 띄워주는 게 맞겠죠? 트랜스포머를 쓰면 1차 측과 2차 측이 그라운드가 연결이 안 되어도 되는데, 지금 이거를 연결을 해놨다가 미세하게 이쪽 그라운드와 이쪽 그라운드가 전이차가 뜨면 뭐 귀로 느끼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라운드 전이차에 의한 험이 뜹니다. 계측기로도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약할 수도 있고 우리 귀로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그라운드 스위치를 이렇게 띄워주면, 이걸 그라운드 리프트 한다 그러죠. 리프트 시켜주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외부 장비가 오더라도 어쨌거나 오디오 그라운드에 붙여줘야지 맞겠죠. 여기다 연결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맞겠죠. 오디오 전원에다 물리고, 그러면 아이고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띄워주면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지 않죠. 아시겠죠? 이게 우리 시스템이고, 우리 시스템에 그라운드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아예 다른 시스템에서 이제 날아오는 거죠. 신호가. 얘네들은 독립된 다른 그라운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 이때 핫, 콜드 접지가 올 때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우리 쪽에도 그라운드가 이렇게 받는 그라운드가 있을 거고,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그라운드는 이렇게 띄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띄워져 있어도 신호만 우리 시스템으로 잘 넘겨받으려면 반드시 여기에 트랜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핫콜드 핫콜드. 우리 시스템, 얘는 another 시스템. 다른 로컬 그라운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another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호를 받을 때는 이쪽과 이쪽의 그라운드 전이차는 무조건 나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절대적으로 붙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붙여주지 않았는데도 신호만 우리 쪽으로 잘 유도돼서 넘어오게 하려면 트랜스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콘덴서를 써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속 편하게 이 그라운드를 붙일 것인가 뜰 것인가 하는 이 스위치는 네. 이 스위치는 어느 쪽에다 놓든지 간에 노이즈가 험이나 노이즈가 적은 쪽으로 놓고 쓰면 속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양쪽으로 바꿔보면서 붙였다가 떨어뜨렸다 해보면서 험이나 노이즈가 적은 쪽으로 놓고 쓰는 게 정답이니까, 이것저것 뭐 생각하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귀로 들으면서 노이즈나 험이나 적은 쪽으로 놓고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외부 장비나 외부 소스는 반드시라고 하면 좀 그렇고, 트랜스를 써서 우리 시스템으로 넘겨받아 가지고 우리 장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트러블도 해결하자. 그래서 밸런스 대 밸런스 트랜스 박스와 언밸런스 대 밸런스 트랜스 박스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다 아날로그 얘기였고요. 디지털에서는 트랜스가 입출력 단에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막 받으시면 됩니다, 디지털은. 그러면은 이로써 이제 신호 전송과 그라운드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고, 다음 시간서부터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